뭐 가능하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 이거 보셔서 그래도 조회수가 느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깊은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미난 구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서요. 그래도 적어도 나무 위키에 없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채널 부국카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차붐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옆에는 수다쟁이 주 교수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를 반갑게 만드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나죠? 사실 더위톡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맞아요. 영화 대 영화. 네. 영화였었거든요. 영화 감독의 꿈을 꾸고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지구인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팟캐스트의 거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지금 영화를 만들던 지구인은 개인 방송을 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더위톡이 본명 그 사람의 삶에 조금은 뭐랄까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구인하고 영화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것저것 다뤄야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주제가 있어요. 지구인 제가 85년생이고 지구인이 86년생이거든요. 네. 저희가 성인이 될 때쯤이 이제 이른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과거의 르네상스 말고 현대에 가까워서의 황금기를 맞을 때의 시기였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영화를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사실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때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관객들이 행복하게 만들 만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은 이후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직전이 악몽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가 한국 영화가 쉔이나 이런 걸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잘 나가고 처음으로 뭐 1000만 영화 나온다 이러면서부터 당연하지만 그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달겨들면서 온갖 개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1000만만을 노린 영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2006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 영화는 이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명작 영화들과 그 명작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른바 평범했었던 멜로라든가 이런 장르가 아니라 좀 더 장르화된 감독님들이 한국화된 장르 영화를 만든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다양했죠. 그래서 오늘 모실 게스트분과 제가 많은 대화를 통해 네. 어떤 영화를 다뤄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진심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담은 영화를 누구랑 풀어봐야 될까? 누가 나의 영혼의 단짝이 돼요? 이 이야기들을 풀어볼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은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깊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저한테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올리원. 맞습니다. 저의 온리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차붐의 술친구이자 감독 디렉터 카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볍게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고 해야 되나요? 요 카메라 아이고, 보면 네.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하고 있는 윤영식이라고 하고요. 아마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뮤직비디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카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숏드라마랑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티저 등 그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영화랑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서 네, 나중에 또 이후 행보를 즐겁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 통해서는 혹은 뭐 관련된 광고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는 카키 감독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맞아요. 거기 네. 때문에 네. 뭐 대표적으로 제거 립바똥도 그렇죠. 여기가 찍어서 저를 이제 저 바닥 수면 밑에서 차붐을 차붐으로 만들어준. 네, 그렇죠. 차붐으로 만들어주긴 했죠. 왜냐하면 영상을 통해 제가 얼굴을 선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특히나 그때가 제가 이제 사드 맞고 뮤직비디오 회의를 거의 반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이제 사드를 맞고 나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형식아 망해서 그만하자. 그렇죠. 그때 형 그러면은 지금 남은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차 팔았어? 차 아직 안 팔았는데 그 넘기고 500만 남겨. 내가 500 갖고 올게 찍자. 그게 립바똥이었었죠. 그렇죠. 그 덕분에 제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카키 감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고 싶던 색감을 처음으로 좀 네. 보일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이게 뭐 어쨌건 본인이 잘해서 잘 된 건데 늘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민망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영화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많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의 첫 뮤비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만 있었는데 비트를 딱 들었는데 이 뭔가 신세계가 저는 사실 처음에 떠올랐거든요. 영화 신세계처럼. 그래서 그 장면에 담배 한 대 딱 피고 약간 이렇게 갯벌에 사실 바다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서해는 특성상 갯벌이 되는 시간대가 있어서요. 그치. 드럼통. 딱 그 느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노 다케시 영화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타노 블루라고 하는 그 푸르딩딩한 색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차불명이랑 이 형 뭔데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 난 래퍼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계속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됐죠. 좀 기억나요. 노량진에서 회 먹다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영화 얘기 미친 듯이 하고 그때가 첫 만남 아니었었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에 이제 뭐 영상 뮤직비디오 찍기로 하고 뭐 그리고 그 아까 립바똥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담배 튕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립바똥을 아는 모든 분들은 그 장면을 말씀하세요. 그걸 시그니처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존나 하기 싫어했었어요. 야 내가 일단은 찍는데 난 너무 싫다. 이거 던지는 거. 약간 쿠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화의 쿠세. 그러니까 너무 클리셰가 그리고 멋진 척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제 삶을 바꿨죠. 역시 드랍이 되니까요. 그때 그렇죠. 그때가. 그리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원래 여러분들 감독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만나면은 영화 이야기만 거의 매번 나누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거의 영화 얘기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거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다뤄본 적은 별로 없어서 저도 늘 약간 업계 뒷얘기나 뭐 그렇다더라. 근데 좀 순수하게 오랜만에 영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미리 이제 서로 추천한 영화들 저도 한번 영화도 다시 보고 오고 이랬는데 그때 본 거랑 지금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나 지금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 오늘 내가 고른 영화 약간 특성도 있어서 그런데 진짜 많이 달랐어.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달라지나 봐. 확실히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영화가 좋은 매체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기록 매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당연하지만 저희 더위톡에서는 오늘 영화 이야기와 함께 곁들일 페어링되는 술에 대해서 깔끔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 잔은 글렌드로낙 12년입니다. 라벨에 딱 써있죠. 오리지널. 한잔 하실까요? 요거 한잔 하면서 저희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이명 이슈로 지금 한 잔을 같이 못하시기 때문에 네, 귀가 윙윙거려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제 기쁨입니다. 위스키는 평상시에 좀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딱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바 같은 데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위스키를 좀 접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좀 위스키 시장이 확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 들어오는 브랜드들만 좀 들어와 있고 저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메이저 픽이라 불리는 브랜드들만 먹어봤는데 지금은 엄청 종류도 다양해지고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데 네 즐거운 것 같아요. 위스키 조금씩 먹어보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우리나라는 약간 싱글 몰트에 막 빡 몰려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유달리. 네. 근데 지금은 막 버번도 먹고. 그쵸. 그리고 또 20대 친구들도 만나고 나면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분위기가 많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저씨 술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요즘은 사라졌어요. 네, 모두가 다 즐기는 술이 돼서 그래서 저도 지금 아름아름 어깨너머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 교수님도 어쨌든 간에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데 주 교수님도 영화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죠. 엄청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아까 차분미 얘기한 그 2000년도 중반 후반 네. 요 사이에는 극장 VIP 될 정도로 아. 현재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는 네.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영화를 볼 정도로 그 정도면은 네. 연애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스터디 친구 같은 것처럼 그냥 영화 친구 같은 죄송한데 결혼을 한 상태는 맞는 거죠. 네네네. 결혼하기 전인데 어쨌든 네네. 예, 지금 이제 결혼한 와이프랑 같이 그렇게 영화를 많이 봤죠.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2000년대 이야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싶다라고 카키 감독이 먼저 어느 정도 요청을 한 건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얼굴을 좀 꽁꽁 싸매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까 저는 그래도 어깨에 반쯤 걸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업계 사람이죠. 예.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가 다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쨌건 상업적인 영화, 우리가 1000만 만들 수 있는 영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이 조금 불편함을 계속 없애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누구나 봐도 예, 무리 없게. 모나지 않게. 음.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런 방식들이 늘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왜냐면 오히려 매니악하고 좀 더 뾰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진이 쪽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요. 영화진흥위원회. 네, 그런 것들이요. 어쨌건 뭐 미국의 헐리우드 뉴시네마도 그렇고 네. 뭐 이탈리안 뉴시네마도 그렇고 또 누벨바그도 그렇고 흔히 알고 있는 프렌치의 그것들이 다 좋은 말씀 주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다시 뚫고 나가고 자정을 시켜주는 것들은 독립 영화들이에요. 그렇죠. 웨이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뭐 음악 하시니까 씬도 어쨌건 모두가 다 튠을 향해서 달려가면 재미가 없는데 다시 어떤 새로운 리프레시가 돼야 시장이 위아래가 고루 섞이면서 맞습니다. 더 저변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요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독립영화 하시는 감독님 중에서 너무 재능 있고 팝팝 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르네상스를 아마 또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미 지나온 르네상스는 어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 주제를 한 거였죠. 마침 그 이제 르네상스를 앞두고 실험적인 영화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건 중간계 파트 1 같은 영화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왜요? 본격 AI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미래예요. 내가 볼 때. 그거에 대한 사담이 좀 있었나 봐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문득 제가 떠올러.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터미네이터의 때 이제 존 코너 같은 느낌으로 안 돼. 죽여 AI.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 이거 맞아?라는 휘말리면 안 되겠는데요. 잘못하면 말을 내가 심한 말을 같이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좋은 시도였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몇몇 감독님들은 또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걸 떠나 오히려 그걸 빼고 농담 빼고 얘기를 하자면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영화가 이 타이밍에 나온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영화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체로 영화 얘기할 때 마음이 잘 맞는 편인데 저희가 한번 잘 안 맞았던 적이 있죠. 그 박찬욱 감독님 전작 말이에요. 헤어질 결심. 좋게 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존나 안 좋게 봐서 아, 제가 헤어질 네. 결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술 먹으면서 한 1시간 넘게 했었거든요. 그날 제가 차범 형하고 헤어질 결심을 할 뻔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정말로 저는 헤어질 결심이 극단을 달리더라고요. 오늘 내가 편들어 줄 수 있어. 근데 진짜요? 저는 맞습니다. 조금 그랬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취향적이요? 좋았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갈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는 신기한 게 제가 물론 늦어서 되게 장피하긴 하지만 근데 네네. 이 영화들을 다 보고 왔어요. 미리 다 보고 왔는데 느낀 게 연극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차부명이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영화 그런가? 3편이 다 되게 연극적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영화들이. 아시다시피 장진 감독님은 원래 연극 연출 출신이시죠. 해놓고 맞죠. 또 네네. 아는 여자는 또 되게 연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구성으로 넘어가는 그쵸. 느낌이고. 장진 감독 자체가 또 연극하던 네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네. 그 세 영화가 다 연극적이거든요. 그렇죠. 대응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아시다시피 풀샷이 극단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영화는 저희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연극이랑 영화의 차이가 뭐야라고 하면 전공자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서울예대 또 이제 전공자입니다, 영화. 네. 장직 감독님이 머나먼 후배인데. 선배인데. 그러네. 그쵸, 심지어. 그쵸. 예. 학교도 몇 번 오셨고. 근데 서울 술대학교. 적폐네, 적폐. 적폐는 아니죠. 적폐는 같은 안산 적폐는 사람들이 뭐야? 그러지 마요. 뭐라는 거야? 네네. 이제 적폐는 한희종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적폐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떠넘기기. 네. 근데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연극은 저희가 선택해서 봐야 돼요. 음. 저 배우의 연기, 저 배우의 연기 우리가 눈을 돌려가면서 직접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감독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는 감독의 시선으로 그걸 가둬요. 예, 내가 이걸 봐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풀샷으로 넓어요. 다 열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뭐 이따가 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감독 일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저 감독은 어떻게 저런 디테일을 찾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예지원 배우분이랑 네. 그다음에 김상영 배우분이랑 이제 거사를 치르고 그 다음 날 나오면 보시면 가디건이 닫혀 있어요. 그거 못 보셨죠? 나 뭐 몰랐어. 가디건이 잠겨 있어요. 왜냐면 춤추실 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맞아. 아주 어필이 되고 있어요. 맞아. 근데 막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막 이러고 나서 마음이 닫혔잖아요. 옷이 닫혀 있습니다. 이거 의도예요. 그렇죠. 100% 의도죠. 네, 의도예요. 왜냐면 의상팀에서 물어봤을 거거든요. 감독님 저 연결인데 어떻게 이거 해요? 열고 가실 거예요? 닫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닫고 가죠. 근데 그건 의도입니다. 무조건. 당일의 날씨가 조금 추웠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거는 저희가 뭉치기도 해요. 촬영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딱 풀샷에서 되게 유독 잘 보이는 앵글에 있어요. 감독 스타일상 100% 의도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 그것도 있더라고요. 막창집이 있는데 막창집이 되게 골 때려요. 뒤에는 대전 막창집이고요. 앞에는 대구 막창집입니다. 그랬어? 네. 근데 나 몰랐어. 골 때리는 건 거기는 경주예요. 그렇죠. 맞죠? 경주죠. 네, 위치가. 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 웃김을 아마 홍 감독님이 여기가 좋다. 봐봐 뒤에는 대전 막창이고 앞에는 대구 막창인데 여기는 경주잖아. 우리 설정이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심지어 어쨌든 간에 춘천에서 부산 내려가는 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급하게 내린 건데 중간에 내린 거니까. 실제로 말이 되네. 되게 말이 되네. 아마 노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화가 되게 경제적으로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컷들이 없어요. 저희가 보통 안 좋은 영화 뭐 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안 그렇죠, 좋은 그렇죠. 영화라 불리는 영화들은 보통 경제적이지 않아요. 쓸데없는 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한 점을 향해서 딱 달려가지 못하고 딱 뭔가 갇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만하게 보고.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시장길을 한번 지나가요. 근데 저쪽으로 가실래요? 하고 가는데 이 의미 없는 컷을 왜 넣었지? 홍상우 감독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문어가 걸려 있어. 시장에 문어가 잔뜩 걸려 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홍상수 감독이 매니아층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골라온 영화들 이제 얘기하겠지만 보면은 이게 되게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연출에 개입이 많은 영화들이에요. 제가 고른 영화들을 보시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부미 형이 고른 영화들은 좀 더 뭐랄까 지켜보는 느낌의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열려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감독이 좀 더 맡기는. 네, 이렇게 취향이 다를 수가 있나. 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 제가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거장이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면 대단해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거의 탈립칼리예요. 아니 진짜 일단은 얘기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 어떻게 얘기할 든지 말씀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총 3개의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대 영화 같은 느낌으로 카키 감독이 준비한 영화, 제가 준비한 영화를 일부러 매칭을 어느 정도 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총 3라운드로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예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그러시죠. 이게 연계가 또 없다라고도 볼 수 없어서 왔다 갔다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는 연애의 목적 대 생활의 발견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멋진 하루 대 아는 여자고요. 세 번째 라운드는 주먹이 운다 대 박쥐입니다. 사실은 카키 감독이 영화를 먼저 정했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일부러 카운터 개념의 영화를 갖고 왔어요. 페어링을 해주셨죠. 네, 장군 일부러. 멍군.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연애의 목적 카키 감독님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 어느 정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제 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애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생 실습을 나온 너무 예쁘죠. 그렇죠. 강혜정 그렇죠. 배우가 왔는데 거기 아주 능글능글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박해일 배우분이 이제 이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오래 사귄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꼬셔서 어떻게든 꼬시죠. 어쨌든 꼬셔서 사실상은 약간 육체 관계 그렇죠. 해보려고. 해보려고 네. 해서 투두. 해냅니다. 아 해내죠. 해내죠. 성공을 하죠. did it, he did it. 네, 네네. 하지만 고소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죠. 아주 지금 시대에 뜨끔할 수 있는. 근데 놀랍게도 막상 출소를 하고 나서 둘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무언가 피어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렇죠. 내용으로 보자면은 소위 말하는 남녀 상렬지사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엄청 불편한 영화거든요. 이거 지금 시대에 보면. 그렇네. 네, 제가 왜냐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순간 움찔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내용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겁탈에 가까운 그런 씬들도 많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영화 짤들 많이 뜨잖아요. 영화 짤이 떴는데 와 여론이 소위 하는 말로 뭐 박았더라고요. 정말로. 욕이 진짜? 엄청 많구나. 욕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요새 또 영포티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저 시대에는 저 사람들의 낭만은 저거였다. 이러면서 엄청 몰이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럴 만한 장면들이 많긴 하죠 이 영화에.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원색적인 지금으로 치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가까운 장면들이 많고 사실상 성희롱이 성추행이죠. 지금 기조로 보면. 너무 무턱대고 저들마저도 서로 좋은 마음이 없었으면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지금 시대에 만약에 한재림 감독님이 요거를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으면 제작이 불가능한 영화였을 거예요. 그거 진짜 공감 가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뽑았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 연애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상은 뭐냐면 결국 연애의 목적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도달하는 과정이 되게 막 날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낯뜨거운 순간들과 그런 걸 거쳐서 좀 더 마음에 팍 박히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표현 방식이 저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래서 작금의 행태가 조금 아쉽다. 이런 영화를 내가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게.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최근 영화에서 욕설을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네, 수위가 높은 욕설, 막 소위 말하면 니주가리 뭐 뚜뚜뚜뚜면서 뭐 안 나오죠. 이런 거 네. 이제 보면 없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깡패 영화에서도 잘 없어요. 연령 제한이 걸리니까. 그것도 이걸 그렇고 하면. 투심에서 잘립니다. 네, 투자심의에서 잘려요. 왜냐하면 애초에 투자심에서 잘리는구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욕설들이. 어쨌건 한국의 욕설들은 보통 성적인 욕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어렵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요런 영화들 다시 보는 게 한국 영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도 가지게 돼서 좀 뽑았던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통해서 이 영화를 알게 된 분들이 혹은 저희보다 연령이 어린 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신다고 한다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는 영화입니다. 생활의 발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죠. 영화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그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조금 보시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분명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오늘 맞아요. 밤에도 그럼요. 오늘 밤에도 어딘가. 네. 다만 그게 저는 더 양지로 꺼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 저런 적 있었어. 저럴 때 있지. 네. 약간 이런 공감대들이 오히려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 못난 저 시대 저 아저씨들 여자 꼬셔보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슬픕니다. 야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자손이 나오고. 그럼 저희도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야. 저기 형님 포스터 잠깐만 올려주세요. 그래야 화면에. 멀티플라이를 할 수 있지. 포스터에 써 있어요. 앙큼하게 버티고 뻔뻔하게 찝적대고. 찝적대는 게 연애 기본빵이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라고 아니겠어요. 저게 굳이 얘기하자면 앙큼하게 버티고를 좋게 이야기하자면 굳은 마음으로 내 사랑을 관철시키기 위해 옆에 서 있고 그쵸. 뻔뻔하게 찝적대고 그렇죠. 설득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연애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식 감독이 얘기했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 먼저냐에 있어서 사실은 뭐 육체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옛날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영화들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시잖아요. 쪽팔려 하시잖아요. 언제하지 못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언제부터 사랑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중간계 파트 1입니까? 왜 AI 미안합니다. 그 영화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중간계 파트 1이 좋은 의미긴 해요. 왜냐면 네. 요즘 세상은 약간 인더 미들에 있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계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 연애의 목적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연애의 목적도 한도 끝도 없이 꼬시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거에 양극단이 아니죠. 같은 곳에 존재하는 영화를 같은 결이죠. 같은 결이에요. 완전 같은 결이죠. 같은 결이에요. 하지만 연출 방식이나 이야기 방식은 완전 다른 영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독님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2002년작 생활의 발견을 준비를 했고요. 뭐 스토리도 저도 그냥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주인공은 경수입니다. 이름이 김상경 씨가 연기한 경수는 근래 망한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가 망했어요. 주연을 했는데 그래서 그 출연료에 대해서 이미 망한 영화 제작진한테 감독님한테 찾아가갖고 그 남은 100만 원이라도 달라 그래서 그 100만 러닝 원 개런티를 받아가죠. 100만 원 러닝 개런티를 받아갑니다.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그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그 문장이 이후에도 쭉 영화에 나와요. 그게 우리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 이야기가 매번 같은 상황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상황에 지속적으로 다른 상황에 쓰여요. 쓰이죠. 그게 생활의 발견인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안에 저기는 그의 한문이라 못 그의 본색과 본색과 본심이 그녀들의 함께하는 본심이 함께하는 이거 중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네요. 아니 진짜 중국에서 사업은 어떻게 한 거야? 저 전문대졸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심지어 학번은 형이 제일 좋으실걸요. 6박 7일 트루 로맨스. 그래서 경수가 어쨌든 간에 그때 받은 돈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선배형 만난다고 춘천을 내려갑니다. 춘천을 내려가서 춘천 여행 중에 그 선배형이 좋아하고 있는 명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예지원 씨죠. 그리고 예지원 씨가 어디서 본 사람인데 바로 넘어가서 스섹스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렇쿵 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예지원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이 멘트를 써요. 우리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라고 전혀 지가 할 말이 아닌 말을 남한테 내뱉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부산을 가기 위해 기차에 올라서 그 기차에서 또 자기를 알아보는 선영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영이라는 여성과 함께 경주에 따라 내리게 돼요. 본인은 경주가 내릴 곳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유부녀인 이 선영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스섹스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다예요. 이야기는 그게 맞아요. 6박 7일간에 있는 이야기의 그렇죠. 다고 네. 그 사이에 술 존나 처먹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죠.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지금 이야기했던 연애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욕망, 사람이 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굳이 따진다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연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카키 감독이 이미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있어서는 한재린 감독과 홍상수 감독은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극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같은 다르죠. 얘기를 하되 완전 다른 방향성을 보여줘요. 결과론적으로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연애 목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오픈해놓고 끝낸다면 생활의 발견은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끝납니다. 결론이 나요. 맞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조금 제가 그래도 이제는 보는 눈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의 목적은 사실은 영화적으로 막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담론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스색하고 싶어서 뭐 여자를 꼬셔? 아니야. 사실 우리는 외롭고 사랑하고 싶어서야. 라는 되게 단순한 주제거든요.
생활의 발견은요. 저 제가 그 얘기가 보고 아니죠. 시겁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청평호를 둘이 가요. 예, 그래서 거기 어디 회전문이라는 그 절 가는 내용이 이게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게 내용 제일 중에 중요한 하나예요.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결국 뱀이 돼요. 그렇죠. 김상경 씨가 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생활의 발견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생활의 발견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벼락도 치고 비도 내리고 우리가 아는 그 좋아하는 그 담배 피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한 김상경이 도망간 뱀이 돼서 거기 있고 그게 마치 내 꼴이구나라고 알아서 하는 되게 엄청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영화가 생각보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 영화 다 처음에는 육체를 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탐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다른 거죠.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하자면. 맞아요. 그에 대해서 홍상수는 홍상수답게 한재린 감독은 한재린 감독답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두 영화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두 작품. 여러분들 이거 소주 먹으면서 보세요 집에서. 맞아요. 이거 술 친구예요. 이거 진짜 술 친구예요. 그리고 저 이게 어쨌건 다 좀 오래된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꽤 시점으로. 됐죠. 아니 막창을 구우면서 담배를 피는데 노스텔지아가 2002년, 2005년작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식당에서 소주와 담배를 그렇게 다들 맛있게. 그럴 때가 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가 그립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영포티스러운 건데. 카키 감독이 근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추하다면 우리 모두는 추한 겁니다. 추해져 가겠죠. 추해져 가겠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중고등학생 애들마저도 이야기해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로웠던 초등학교 때가 그리워요. 이런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엄마 뱃속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걸 원하는 순간까지 가고. 이제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찬미하는 영화들이 많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두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여미새거든요. 그렇죠. 요새 표현으로. 정말 대단해요. 여미새예요, 둘 다. 김상경 배우가 한 경술한 역할은 솔직히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진짜 오히려 그 박해일 배우가 한 배역보다 한술 더 떠요, 얘가. 그러니까 솔직히. 박해일 배우가 인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김상경 배우는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김상경 이 새끼 쓰레기네 씨발. 얘는 친구면은 신고하지 말아야 되래요. 되게 명확한 악역.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게 뭔가 되게 엄청나게 나쁘다라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활의 발견 이번에 오랜만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하나 느낀 게 이게 근데 그 김상경이 저는 되게 빌런처럼 고구마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예전에 봤을 때. 근데 저 이번에 보면선 나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리고 얘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가요. 온전히 이해가 가고 결론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 개찌질함.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연극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롱테이크가 많아요. 한 앵글 딱 잡아놓고 되게 길게 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가장 영화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사가 없는 그 퍼즈, 그 정적의 순간을 되게 좋은 내적인 대사로 채워놨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연출적인 거에 있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영화가 그러니까 예전에 못 느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챕터 구성을 두잖아요. 막처럼 진행되죠. 네, 근데 이게 홍상수 감독이 아무래도 캐릭터 자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챕터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를 떠나서도 그냥 이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흐름을 편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연애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저 그때는 못 느꼈거든요. 촌스러울 수 있는 구성이나 내러티브의 전개를 다 뺐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쿨해요. 이야기 영화가. 흐름이 개쿨해요. 연애 목적 엄청 깔끔하죠. 되게 깔끔하고 되게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사실 매끄럽지. 맨날 이 둘이 맨날 술 먹고 자니 뭐하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별거 없었던 되게 그런 영화로 느껴졌는데 아니더라고. 중간에 불필요한 구성들을 빠르게 빼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맞아요. 스피디하게 만들면서 빠르게 소화될 수 있는 이른바 앙칼진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 앙큼한 그런 영화의 구성으로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였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
1대1은 바로 멋진 하루 대 아는 여자입니다. 카키 감독님 왜 멋진 하루를 선택을 하셨나요? 이게 정말 이것도 어떤 영화인가요? 자, 영화 내용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간단합니다. 이제 하정우 배우가 나오는 캐릭터는 굉장히 한량이에요. 그렇죠. 네, 한량이에요. 시작이 이 경마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밥주죠. 거기에 네. 그 말밥주죠, 소위 하는 말로. 네. 근데 거기에 화장을 또 이렇게 진하게 하고 온 전도연 선배가 와서 야. 둘이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나 돈 갚아. 음. 나 사귈 때 줬던 돈 갚아. 를 근데 하죠. 말밥 주는 친구잖아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아는 누나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자기가 만났던 여자애들한테 돈을 다 빌려서 그 돈을 채워서 주는 아주 그런 멋들어진 하루. 하정우 배우의 그렇죠. 멋들어진 하루에 대한 그렇죠. 영화입니다. 네, 아, 돈 그렇죠, 꿔서 그렇죠. 꾼 돈 갚는. 네, 이게 깔끔합니다. 제가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추억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 틀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로 찍고 디지털로 상영한 영화예요. 그래요? 필름 시기에서 넘어간 영화예요. 이게 역시 제작비 20억밖에 안 들어서? 네, 싸요. 왜냐면 이게 많이 상대적으로 그랬던 영화이기도 하고 저예산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 가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끝나고 우연찮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술 먹으러 갔더니 그 자리에 감독님들이 또 뒤풀이 자리로 오셨더라고요. 08년도 전주국제영화제면 나 저기서 일하고 있었어. 정말요? 진짜로. 나 베가마트홀에서 일할 때잖아. 나 저기 그거 가갖고 그 용병처럼 가서 나 저기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 그랬겠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은기 감독님을 제가 GB가 끝나고 만났어요. 거기서. 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질투나는 영화였어요, 저한테. 사건이 크게 없는데 어떤 대사와 어떤 씬들의 아름다움과 사실 서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맞네요. 되게 좋은 영화들은 저는 향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냄새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 약간 용산쯤의 냄새가 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산과 용산 아이맥스? 영등포 중간 정도. 예, 맞아요. 그 어딘가에서 나는 그 도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나요. 뒷골목 냄새. 네, 서울 사람이 아니라 요거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안산도 부분이 비슷해요. 있겠네요. 신도시잖아요, 거기도. 어.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연출의 개입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샷 디자인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화의 처음이 롱테이크예요. 맞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헐리우드의 롱테이크와 또 이런 예술 영화들 까라의 롱테이크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홍상수 감독님 롱테이크는 왼쪽으로 패닝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카메라의 무브먼트가 적어요. 그 지루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롱테이크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롱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좀 받아서 누구 영화 보시면 왜 주인공 출근 씬 같은 거 보시면 엄청 다이나믹하잖아요. 그쵸. 인사하고 맞아요. 막 이런 거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롱테이크를 지루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롱테이크를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화적인 연출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엄청 많아요. 대신에 좀 더 감독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얘기가 진짜 슴슴해요. 왜냐면 저도 마지막에 전도연 선배님 배우의 표정을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짓고 나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약간 요 상태였어요. 왜냐면 내방역에서 헤어지거든요. 또 저희 동네라. 또 내방역에서 헤어지는데 뭔가 시원섭섭한 되게 묘한 표정을 짓고 그 표정에서 딱 컷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묘한 어떤 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정이 뭔지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영화도 존재하는 거라서 되게 매력적인 영화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2008년인데 딱 어중간한 시기에 시대상이 되게 잘 담겨 있어요. 맞아요. 저 때가 되게 어중뛸 때예요. 08년 자체가. 네, 되게 어중간하거든요. 제가 딱 이때 신입생이었는데 그 어중간한 서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막 90년대도 아니고 완전 지금의 현대화된 시기도 아니고 약간 아날로그틱하면서 미묘하게 또 디지털인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연애의 목적, 생활의 발견,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아는 여자를 이제 조금 이따 곧 얘기할 거고 이제 멋진 하루인 건데,
그렇게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멋진 하루가 가장 요새 영화 느낌이기는 해요. 맞아요. 디지털이어서 그래요. 이게 때깔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 안에서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말 맛이 굉장히 잘 살려진 영화 아닐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가 중요하기도 했다. 저 두 배우라 참 좋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주 교수님도 보셨어요? 혹시 멋진 하루? 저 봤죠. 좀 어떠셨어요? 어떤 하루셨어요? 진짜 슴슴한데 나는 끝날 때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약간의 이게 실제로는 금액에 대한 빚이라는 거 혹시 맞아요. 설정인데 그래서 찾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뭔가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남겨져 있는 연인 관계, 헤어진 연인 관계가 어느 일정 계기가 돼서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은 되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미 헤어졌지만 다시 한번 헤어짐을 반추하는 느낌의 작품이라서 근데 그거를 되게 감정의 골이 격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되게 일상적으로 슴슴하게 표현한 게 사실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취향에 되게 맞아서 너무 재밌게 너무 맛있게 봤던 작품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제가 고른 영화는 바로 아는 여자입니다. 이나영 죽이죠? 2004, 최고예요, 최고. 2004년작이고요. 네. 스토리 먼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공은 정재영 씨가 맡은 동치성이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헤어짐을 받고 오는 길에 코피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먹으러 갔다가 뭐 깼는데 뭐 모텔방에 여관방에 뭐 모르는 그 바텐더였던 여자애가 있게 되고 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되게 좋아했었다. 그래서 그 둘이 알콩달콩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 역할이 이나영 씨가 연기한 한희연이라는 역할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화를 고르게 된 거는 장진이라는 감독님에 대해서 요새 분들은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그쵸. 많이 들었어요. 요새 작품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킬러들의 수다라든가 뭐 이전에 있었던 여러 작품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간첩 리철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진 영화는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 특이해요. 다른 맞아요. 영화와 굉장히 궤를 다르게 하고 네.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영화에서 말투가 어떻게 보자면 연극 말투에 가까운 느낌들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짙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아는 여자 같은 경우에가 장진 감독님 영화 중에 그나마 덜 연극스럽고 맞아요. 가장 상업적인 영화예요. 가장 편하게 보실 가장 수 있는. 친밀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는 여자를 통해서 장진 감독님이라는 감독님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크리미널 그 예능 같은 데서 그쵸. 범죄 예능에 푸는 나오시죠. 이런 분으로만 알고 계시고 연극 연출하는 분들로만 거의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장진이라는 감독이 딱 이 시기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감독님을 전 좀 추천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좀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적으로 그냥 재밌어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고요. 아주 재밌죠. 이게 네. 좀 약간 재밌는 게 있는 게 우연찮게 다 저희가 어떻게 연예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뽑게 돼서 그렇죠. 보면요. 근데 유일하게 아무런 성행위나 아무런 그런 정사신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등장하는 그러네요. 유일한 전혀 영화입니다. 상관없는 심지어 영화죠. 네네. 뽀뽀조차도 안 나올 거예요. 뽀뽀도 안 나. 하려다가 도둑이 들어서 맞아. 못해요. 엄청 순수해요. 맞아요. 엄청 순수한 영화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고른 영화 중에서 가장 순수한 두 명. 왜냐하면 그래서 되게 제가 다행히도 이 세 영화들 다시 보는데 이 영화를 제일 처음 봤어요. 마음 편하죠 시작할 때. 아주 깔끔하게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희 같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정호영 있잖아요. 네네네. 정호영도 생활의 발견과 아는 여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소위 말하는 조금 뜨거운 20대를 살았던 형아들이 왜 이 영화를 꼭 좋아할까? 이게 이 형아들이 유년기에 나와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두 캐릭터 다 순수해요. 맞아요. 순수해요. 근데 다만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죠. 현실과 판타지. 현실과 판타지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뭐 아까도 앞에 서두에 깔았지만 장진 감독님과 같은 동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여자는 저한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저희 학교를 가기 전이었고 한참 나이가 들어서 보는데
되게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느낌의 영화예요. 왜냐하면 순수해요. 애들이 순수하고 물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되긴 합니다. 애들이 순수한데 그 마음을 갈 곳을 못 잃어서 근데 학교에서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오히려 생활의 발견의 주인공인 경수는 사랑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많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활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대출을 받으러 가서도 어디 가서도 사랑이 뭔지 아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뭔가 그게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좀 더 크고 막 엄청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 영화의 귀결이 너무 깔끔하고 그렇죠. 물론 이내영 배우가 너무 예뻐서 그렇긴 하지만 한참 뛰잖아요. 한참 뛰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가서 집 앞에 딱 가가지고 처음 하는 말은 이름이 뭐예요? 영화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이름도 몰랐어. 진짜 아는 여자야. 모르는 거야. 아는 진짜 여자야. 아는 맞아, 여자야. 맞아. 그게 되게 한국적인 정서의 해프닝들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연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줍고 조심스럽고. 동치성이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죽을 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3개를 안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맞아요. 이나영이 주사가 없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난 3개가 없다. 첫사랑이 없고 내년이 없고 주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별건 아닌데 이 3가지가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뭐 주사가 없는 거는 사람이 깔끔하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내년이 없다라는 거는 희망이 없이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첫사랑이 없다라는 건 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나영 씨랑 동치성이란 캐릭터랑 이나영 씨가 연기한 한희연이 생각보다 완전 정반대되고 서로를 완전히 메꿔줄 수 있는 존재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가장 이쁜 판타지이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재밌는 코미디 영화였다. 맞아요. 저희가 되게 재미나게도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암흑기 뭐 장동건 씨가 많이 나오던 김희선 씨가 나오던 그 모든 그 멜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개 쌉쓰레기 영화들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휩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다 처망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다 처망해요. 잘 안 됐죠. 그랬어야 됐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시기를 다시 되새기면서 4개의 멜로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4개의 멜로 영화가 틀에 박힌 영화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아는 여자가 가장 틀에 박힌 쪽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이른바 엽기적인 그녀로 영화인 거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코물을 비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히려 가장 이 바로 직전 시기 르네상스가 올 수밖에 없게 앞을 망하게 만들었던 멜로 영화들을 오히려 비튼 훌륭한 멜로 영화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초이스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자화자찬을 그런 의미에서 아니야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좋다. 우리가 골라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대단할 게 없죠. 그리고 그런 네. 이걸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그런 순수함이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네. 저는 이내영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걸 요새 작품 활동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연기 이렇게 잘했었어? 그리고 나 이 당시에 연기 잘 못했던 기억이 있네. 그랬는데 잘하더라고요. 너무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얼굴이 서사예요. 얼굴이 서사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다음 준비한 거는 네. 이른바 이게 사실 정답에 가까워요. 이른바 이 시가 누굴 낳았습니까? 봉준호, 박찬욱, 유승환, 김지훈, 최동훈, 김지훈, 최동훈. 그렇죠. 온갖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거장들이 이때 다 튀어나왔죠. 이때 다 튀어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감독님들 중에 2분에 대한 영화를 드디어 저희가 준비를 하게 박빙이죠. 됐네요. 마침내 박빙입니다. 그렇죠. 카키 감독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영화는 주먹이 운다입니다. 네. 이 영화는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아마 누차 이야기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영화기도 하고요. 04년작. 그리고 제 기본 기저에 있는 어떤 근본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라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두 인생이 있습니다. 김경식님 스타일로 얘기하면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소년원에 가고 평소에 삥을 뜯고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그거에 풍화서 쓰러지고 아주 질이 멸렬한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도관에서
복싱을 배우게 됩니다. 음. 어렸을 때부터 잘 치는 친구였으니까 당연히 재능이 있겠죠. 그래서 복싱 대회 신인 남자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랑 사이는 안 좋고 배운 건 없고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지만 길거리에서 판넬 들고 대신 매 맞아주는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후배들은 다 건달하고 있고 딴 쪽으로 풀렸는데 잘 인생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또 국수 말아주시는 천호진 배우가 야 내가 복싱 잘 몰라도 조지 포먼이 40에 챔피언한 건 안다. 너희 새끼 아직 젊어.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얘기에 생각을 바꿔먹고 다시 몸을 만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링에서 맞붙습니다. 자신들의 뜨거운 인생을 걸고. 남자의 영화죠. 누가 이겨야 되나요? 도대체. 그렇죠. 이 둘 중에. 근데 재밌는 게 두 버전을 써놓으셨대요. 그래? 실제로 시나리오를. 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는 보시면 롱테이크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 실제 심판분들이고요. 거기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 거의 엔딩을 찍었습니다. 그랬어? 진짜요? 진짜 리수한스럽네. 진짜요? 그래서 서바이벌이었어? 오신 이거 분들 영화? 오신 분들 보면은 네. 실제로 다 그 현역 심판들이세요. 그래서 우와. 촬영을 하는 동안에 채점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나 몰랐어. 두 버전 써놨대요. 개 신기하네. 그런 그래서 영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군요.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니까. 근데 보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표현의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최민식 배우 어마어마한 대사들을 쏟아내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수비가 박살나요 정말로. 그리고 저희한테 영포티 같은 인물이죠. 이 캐릭터가. 그렇죠. 명확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싫어하는 아저씨의 전형이거든요. 맞아요. 술 먹고 왜냐면 저희가 동네에서 그걸 많이 따라했어요. 술 먹을 때 왜 에어로빅 그 얘기하시는 씬 아세요 혹시? 국수 먹으면서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야 복싱이 말이야 막 이런 말투 쓰지 아, 아저씨들 맞아, 맞아, 까라스키아가 막 이랬을 때 막 종파리 형이라고 불러 또 다 그런 맞아, 아저씨들은 맞아. 왠지 모르게 야 형이 종파리 형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 친하지도 않으면서 종파리 형이 그러고 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봐 지금 뭐 에어로빅 복싱하면 에어로빅 간다고 배 이렇게 나와주면 이러고 있고 이런 제스처가 너무 아저씨잖아요. 너무 아저씨. 그치. 근데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저 사람들도 자기의 삶이 있겠구나. 나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침 아무데나 탁 뱉고 담배 피고 이런 되게 아저씨였는데 저는 류승범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이었겠죠. 더 세대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느끼는 나의 고통의 무게와 삶의 걱정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의외로 이 영화가 좀 세상을 많이 넓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릴 때.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난 내가 지금 되게 힘들었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결국 우리의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요. 상스러워요. 아주 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랑 카페에서 다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유명한 씬이죠. 기가 막히거든요. 네, 기가 막히죠, 정말. 연기력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내 역할 하신 분도 연기력이 대단해요. 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씬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제 인생 최고의 씬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툰 사람이에요. 왜냐면 표현이. 결국 아들 데려가서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는데 막 그런 얘기 하더군요. 딱 아저씨들 하는 말투로 야 너 이 새끼 고추 왜 안 껐어? 올 겨울에 아빠랑 고추 까자. 이런 얘기들. 근데 정겨워요 저는. 왜냐면 그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먹고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도. 그렇죠. 먹고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나중에 혹시 보신다면 인간사의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와이파이 시대가 오고 AI가 오고 세상이 막 뒤집어 엎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사랑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큰 틀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들을. 왜냐면 그때는 저런 게 낭만이었고 그때는 저런 사고관으로 저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우리가 고전 영화를 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소개하자고 이 영화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먹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권투
복싱이라는 그렇죠. 거를 다룬 그렇죠.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매개체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주먹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연출이나 연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더 극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시대상을 전달할 수 있었던 맞아요,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분들이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짜치고 너무 영화적이라고 보려나? 근데 당시에 저희가 볼 때는 되게 현실적인 영화였어요. 맞아요. 되게 모든 리얼리티가 환경과 있었죠. 리얼리티가 네.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었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거를 저도 20대 친구들 이제 연출이나 연출팀 하는 친구들이랑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저도 이것도 쇼츠에 많이 뜬단 말이죠. 그 씬이. 근데 댓글들을 보면 다 와서 뭔가 추억팔이를 한창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 과연 지금 친구들이 봤을 때 어땠어요? 저한테는 영화적으로 가공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날 것 같은 리얼리티였거든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바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영화적인 가공이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너무 리얼한 거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우니까. 네, 굳이. 근데 왜냐면 이것도 판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요 복싱 배워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신인왕전에 나가지 못할 거고요. 말도 안 되죠. 네, 그 뭐 사기를 더 당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길거리에서 이것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럴 거예요. 그래야 내지는 뭐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네도 그 정도의 낭만이 있어야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런 영화들이 좋았던 거였죠. 근데 일단 다음 영화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서 맞대응해서 준비한 거는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예요. 일단은 뭐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중에 하나고요. 나온 그리고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송강호 씨가 연기한 신부님이죠.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현이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뱀파이어가 돼요. 뱀파이어가 됩니다. 네. 뱀파이어가 되고 그 뱀파이어가 돼서 본인을 따르는 신봉자들이 생기는데 신봉자들 가운데 자기의 친구였던 강우 그리고 그의 아내로 온 게 김옥빈 씨가 연기한 태주입니다. 네. 그리고 태주와 인간적 쾌락과 신앙 사이에 고민을 하면서 뭐 욕망을 따라갔다가 신앙심 때문에 고민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된다였던 살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치닫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른바 필름이 갖고 있는 매력이란 거는 저는 내러티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영상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고 주제 선정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저 때깔에 저 영상미에 뱀파이어 이야기 영화를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대단하죠. 사실 내러티브적으로 있어서 어마무시할 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에밀 졸라의 이른바 테레즈 라켄의 개 유명한 원작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 자체는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살짝 풀어내서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연애의 목적의 뱀파이어 편으로 가야 되나?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현이라는 사람의 타락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스토리보다도 저는 상징적인 게 더 크다고 봐요. 엄청요. 엄청 많죠. 특히나 한국 영화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그래서 저는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를 굳이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도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장르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자리 잡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대한민국에서 못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재미난 게 무언가 하나가 압박당하고 하나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하나가 탄생해요. 뭐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래도 방송에 계실 테니까 예시를 들자면 대한민국 힙합이 오랫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커머셜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언더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갖고 있는 본질로부터 플레이버를 빨아가서 상업적으로 이것도 상업신이 견딜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기본적으로 익스페리멘털 힙합, 실험적인 힙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구간이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성장을 했어요. XXX라던가 맞아요. 쿤디판다라던가 비앙이라던가 다른 데서는 잘 없는 오코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앞에 굉장히 삽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뒷구간에서
갑자기 장르 영화 감독들이 미친 듯이 치고 나오고 그 장르 영화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매니악하다고 볼 수 있는 박찬욱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내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모두가 그런 얘기했어요. 박지라고 하길래 처음에 흡혈귀 영화 이런 거 나올 때 메타포적으로 사용하겠지.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흡혈귀 진짜 얘기예요. 피를 빨아먹더라고. 진짜 대놓고 흡혈귀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오로지 흡혈귀 이야기에 충실합니다. 내러티브 맞아요. 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 영화 한 번쯤 꼭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박찬욱 감독님 필모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일 거예요. 아마도. 맞네요. 네, 맞네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박찬욱 감독님이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전권을 가지고 만드신 영화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연찮게 차범형이 고른 영화들이 다 연극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여기 마작 시퀀스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연극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음. 정정훈 촬영 감독이 정말 혼을 불살랐어요. 오른쪽 얼굴에서 시작해서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갔다가요. 나중에 왼쪽으로 갔다가 김옥빈 씨에서 끝나요. 막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카메라가 휘둘러댑니다. 필름 누아르 영화가 갖고 있는 미학이 진짜 정수가 담겨 그리고 있다니까 이 영화에. 이제 많은 영화학도들이 영화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겠지만 영화에서 가장 영화적인 장르는 사실은 호러랑 스릴러예요. 왜냐면 사운드의 개입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사운드의 개입이 가장 커요. 그래서 기가 막힌 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만약에 본인이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장르적인 실험의 최종 실험장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이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다. 아마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쨌건 한국 영화 시장이 지금은 영화 시장이나 드라마 시장이나 어쨌건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더 빠른 촬영 시간 특히나 OTT 이후에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한 땀 한 땀 한 컷 한 컷 공을 들여서 찍었다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보시면서 왜 좀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보면은 저희가 즐겁다고 느끼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쁘잖아. 일단. 그리고 이게 영화과 모든 학생들 한동안 조명 트렌드가 됐었습니다. 아. 이 영화의 그 푸르딩딩한 밤 색깔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엄청 트렌드였어요. 저희 사이에서는 야 박쥐 스타일로 하자. 막 이렇게 저희는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온전히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요새 제가 스레드에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스레드에 짬짬이 제가 1000편 보기라고 해서 하나씩 한 줄 평을 남기고 있는데 1000편 너무 많은데? 네, 뭐 시도 중이에요. 계속 하나씩 보고 다시 이번 기회에 한 3편 추가됐죠.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였습니다. 이게 영문 제목이 썰스트예요. 갈증.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딱 보고 난 감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붉은 갈망과 새파란 허무. 멋지게 잘 말씀하셨네요. 그럼요. 그거 열심히 생각해요. 하루 종일. 건진하네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 납셨어요. 그렇죠. 네. 이동진 평론가는 훨씬 더 좋은 말을 쓰셨더라고요. 진짜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진짜는 달라. 진짜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박평식님께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가 추구하는 이상향조차도 소위 말하는 미장센으로 원래 박찬욱 감독님 미장센이 유명하시면 조명이나 촬영적인 면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밀어넣어져 있는 영화여서요. 정말 풀 패키지 같은 영화라 저도 만약에 안 뽑으셨으면 저도 뽑았을 거예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깝게 마무리하면서 안깝게 못 올린 영화들은 저는 초록물고기랑 범죄의 재구성 그런 최동호 감독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영화들도 조금 꼈었는데요. 만약에 요즘 영화가 재미가 없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적어도 요 시기에 있는 영화들을 하나하나씩 보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런 영화들도 있다. 그나마 저희가 조금 마이너 픽이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 맞아요. 다른 맞아요. 영화들은 유명한 데서 다 많이 다뤘을 테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저기서 이미 했던 영화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꽤 숨은 명작이니 보고 나서 저희가 추천하고 욕먹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한 영화들이라서요.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그래도 주말에 좀 즐거운 여가 시간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총 6편의 영화 연애의 목적 생활의 발견 멋진 하루 아는 여자 주먹이 온다 박쥐까지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주 교수님 오늘 영화 6편 쭉 다뤄봤는데 전부 다 보신 영화라고 말씀하셨죠? 다 봤죠. 좀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좀 돌려보면 거의 다 극장에서 본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멋진 하루 정도 빼고는. 네. 사실 뭐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미리 보고 올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다면은 좀 더 신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느낀 그 느낌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느낌 정도일 것 같아서 뭐 이 영화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정도로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어쨌든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 그렇죠. 전성기의 연기라든지 전성기의 뭐 얼굴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좀 한 번쯤 보면은 왜 지금까지도 전도연 배우를 우리 나이대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섹슈얼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이나영이 엄청난 청순한 미녀의 상징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뭐 기대하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자만 네. 보신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으로 사랑이 저희 두곡하와이 전부라면서. 그 와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묻겠습니다. 일단은 뭐 늘 하던 얘기를 네. 하는 거여서 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만약에 하던 이야기를 카메라를 켜놓고 하는 그렇죠, 정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더 불러주실 일이 있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한 영화를 조금 파보는 것도 괜찮겠다.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 이거 보셔서 그래도 조회수가 느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깊은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미난 구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서요. 그래서 적어도 나무 위키에 없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보시고 나서 영화들 보시고 한 번 더 봐주시면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저 양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취향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공유돼서 이번 주말 같이 이 영화들 중에 재미난 거 픽해서 보시면서 만약에 뭐 보셨으면 재밌었다 싶으면 댓글에 좀 남겨드리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덕후들을 위한 토크 영화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